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이나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움에 빠진 상황인데요. 특히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시대의 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일단은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이후에 시대전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 좀 보고 계시니까 그 시대전환 어떤 정당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대의 전환은 신생 정당으로서 생활 정치를 추구합니다. 네. 우리 산업화를 이루어주신 저희 아버님 세대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어주신 저희 선배님 세대를 이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새로운 성공을 만들기 위한 정당입니다. 생활인의 정치, 이제 이념이 아니라 생활, 더 이상 좌우로 나눠지지 않고 퍽퍽한 생활인들의 삶을 풀어나가는 그 자체가 정치의 명분이고 네. 정치의 목적이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신생 정당입니다. 네. 사실 21대 총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슈퍼 여당의 탄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이 계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지금 합당이 됐기 때문에 합당을 한 슈퍼 여당의 몸을 담으실 수도 있었는데 이 슈퍼 여당의 상황에서 왜 소수 정당인 시대전환으로 가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때 저희 같은 신생 정당이 참여해서 선거를 치르고 돌아간다라는 게 이제 모든 분들의 약속이었고요. 네. 또 돌아보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대 양당은 어쩌면 크고 무거운 배인데요. 우리가 다 알듯이 크고 무거운 배도 필요하지만 작고 민첩한 배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정신없이 바뀌는 세상, 코로나가 이 세상 바뀌는 속도는 더 빠르게 하고 방향은 더 혼란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럴 때는 무거운 배보다는 가볍고 민첩한 배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원실에서 서로 직급 대신 호칭을 네. 누구누구님으로 부르는 걸로 큰 화제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여기 모시게 될 때 의원님이 아니라 정우님으로 불러드려야 되나 이게 사실 고민이 될 저도 고민을 좀 정도였는데 했습니다. 좀 이유가 좀 궁금해져요. 그러니까요. SBS, CNBC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직책을 서로. 부릅니다. 제가 전 사장님께 공개적으로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름을 붙이고 뒤에 님. 네, 예. 해보면요. 직급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이득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실에 한 9분, 10분의 보좌진 분들이 계신데요. 네. 수평적인 소통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들을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생각들을 다 받아들여서 정리해서 가장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면요. 가장 좋은 건 저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그 대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얘기하고 예. 그것이 인정받던 아니면 채택되든 채택되지 않던 자기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그 느낌은요. 일할 때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대전환은 창당 과정에서부터 제가 전 당대표였지만 정우님이었고요. 예. 의원이 돼서도 정우님이고요. 네. 그 의원이라는 건 어쩌면 4년 동안의 임시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부모님이 줘준 제 이름 조정훈을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보좌진 분들도 보좌관, 비서관이 아니라 네. 그분들의 부모님이 줘주신 병태님, 병현님, 가인님, 영은님, 애림님, 소희님, 네. 희은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요? 세상은 이미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저희도 한번 제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노력할 수 해보도록 한번 저희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21대 국회가 이제 닻을 올리고 출발을 하는 시점에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어쨌든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발의, 그러니까 1호 법안이 좀 궁금한데 1호 법안으로 지금 플랫폼 노동자 경력 증명서 발급법이라는 걸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어떤 법안인가요? 네, 플랫폼 노동자 아시지 않습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배달 라이더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대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거나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자기의 전문 지식을 아주 작은 조금의 일을 해주시면서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만드는 분들입니다. 지금 한참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 공사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로 뜨겁지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반
중인, 상인 양반 중인 상인. 계급제가 있는데 예. 그 계급제는 건들지 않고 상인들한테 너 족보 좀 바꿔줄게 몇 명에게. 아. 너 이제부터 양반해. 음, 그런다고 세상 바뀔까요? 그렇죠. 계급제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우리는 노동의 형태를 가지고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음, 예. 정규직은 1등 시민, 음. 비정규직은 2등 시민. 근데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플랫폼 노동입니다. 아.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어쩌다가 저런 일까지 하게 될까라는 사회적 시선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죠. 예. 저는 그것이 하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어쩌면 정규직, 비정규직을 넘어서 플랫폼 노동으로 수렴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을 보다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 네. 경력 증명서 발급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안을 추진하시려면 이해가 먼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놀랐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이 되시기 전에 한 달 정도를 대리기사로 예.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애로사항을 좀 알고 싶으셨던 건가요? 네, 제가 술을 안 마십니다. 네. 그래서 대리 기사를 부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시니까. 예. 근데 저는 해보지 않고 직접 피부를 느끼지 않고 아는 체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몇 자 읽었다고 안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암이 아니라 느낌, 경험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앱을 깔고 대리운전을 좀 해봤습니다. 예. 한 달 정도를요. 예, 왜냐하면 더 하고 싶었는데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에 의하면 위배가 되는군요. 위배가 됩니다. 국회의원이 예. 법을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전날 밤 9시 반에 이제 탈퇴를 했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은 본질적으로 감정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기 차에 손님을 태우지만 대리운전은 아무 얘기 없이 남의 차에 살짝 올라타서 고객을 위치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 삶이 그 자체가 매우 불확실하고 예. 생계를 혼자 이끌어간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력증명서법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이제 겸직금지법에 의해서 탈퇴를 해야 되는데 예. 탈퇴를 하고 나니까 제 기록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무를 하셨던 기록이요. 그렇습니다. 과연 뭘까? 우리 두 분도 이제 경력이 쌓여가지 않습니까? 예. 네. 경력이라는 건 그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을 넘어서 사회가 유용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입니다. 네네. 뭐 열심히 놀았다고 논 거 증명서를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아나운서 증명서, 국회의원 증명서는 받아도. 그래서 이제 플랫폼 노동도 더 이상 이제 조금 일했고 돈 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쌓여가면 네. 우리 사회에서 다른 여러 가지 혜택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플랫폼 노동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왜 저게 뭐지 하시는데 그러실 수도 있죠. 이제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와서 이게 중요한지 어떻게 알았냐라고 예. 물어보십니다. 나도 이제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당당하게 나는 플랫폼 노동자다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 숫자가 지금 뭐 매우 다르지만 100만, 150, 200만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일식집 사장님도 하시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돈을 벌자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동도 이제는 정규직, 비정규직과만큼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다가오는 우리 사회에 대한 준비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뭔가 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해주신 플랫폼 노동자 쪽으로의 이런 그 고용 위축이 굉장히 딱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해결책이 전국민 고용보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게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논의가 뜨겁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실은 족보가 다른 얘기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고용보험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 부차적인 방법이고요. 기본소득은 우리 경제와 사회 운영의 틀을 바꾸자고 하는 전환적 정책입니다. 네. 네. 근데 고용보험이란 게 이미
1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1%가 안 되고요. 네. 비정규직 가입률은 뭐 30~40%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들라고 해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정부가 돈을 줄 테니까 돈 낼 필요 없이 보험에 들어라라는 문제. 전 국민이라고 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이제 고용보험이라는 걸 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넣어야 이 보험 자체가 유지되는 건데요. 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솔직히 이제는 일자리 없는 성장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국회 앞에 잔디 광장이 꽤 큽니다. 예. 거기에 이제 스마트 팜을 하나 만들면요, 직원 한 분 생깁니다. 아, 거기 일하고 계셨던 할아버지 할머님들 일자리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이유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스마트팜 계속 생기겠죠. 스마트 그렇죠. 공장 계속 생기겠죠. 그렇죠.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이 비율에 따라서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지를 고용이라는 것에 묶는 고용 중심의 보험은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생활 안정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됩니다. 저희 당의 이름처럼. 예. 근데 전환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의 상황들을 조금씩 이렇게 살짝 고쳐 나가는 반창고 정책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뭐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보다는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시대전환에서도 이 전국민 기본소득을 해서 뭐 내년에는 30만 원, 그리고 2028년에는 한 60만 원으로 이제 상향하겠다라는 로드맵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30만 원이라는 숫자 많은 뭐 상황에 따라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겠죠. 예. 시작의 의미로서의 30만 원을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두 가지 이 대답이 저의 뇌리에 남습니다. 두 가지요? 예. 네, 한 분께서는 내가 자살을 요새 고민해 봤는데 매달 30만 원을 주면 어쩌면 자살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 또 한 분은 좀 가벼운 버전인데요. 네. 나는 어떤 커피숍에 가도 메뉴를 보지 않는다. 소위 아, 아메리카노만 시킨다. 예. 제일 싸니까. 어. 30만 원을 주면 가끔 라떼나 모카도 먹어보고 싶다. 근데 이게 가벼운 얘기지만요, 여러분. 네. 헌법에 보장되는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 같이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통장 계좌가 0일 때 예. 과연 우리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의 선별적 복지는 우리 국민이 국가로부터 나는 불쌍하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이래야 돈을 줍니다. 그런 선별적 복지에서 이제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환적 정책이 필요하고요. 마침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재난기본소득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 시대전환이 창단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처음으로 경험해 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서 숨쉰다는 이유만으로 네. 국가가 나를 지원해 주는구나. 저는 이런 긍정적 경험들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재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좀 구조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수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그러니까요.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나라 국가를 책임지는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공개적으로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 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예. 만약에 재정 건전성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본소득을 찬성하십니까? 건전성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본소득이 도입돼도 괜찮겠냐?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대정 건전성을 문제로 그렇습니다. 삼고 있거든요. 지금. 네. 자, 재정 건전성 문제가 무슨 이유든지 해결됐다. 예. 그러면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시는지.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기본 재정 건전성 뒤에 숨어서 안 되고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예. 저는 세계은행에서 15년 넘게 많은 나라들의 경제 정책을 자문해 왔습니다. 예. 네네.
이번 경험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 통장에 돈을 40만 원, 100만 원 쏘아주는데 네. 많은 분들이 받으시면서도 나라 곳간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국민들 많지 않습니다. 음. 어쩌면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함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게 대부분 세계 모든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의 수준일 겁니다. 예.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은 받으시면서도 나라 국간 걱정하시고요. 미래 우리 수손들을 또 걱정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대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이라고 다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재난의 한 예가 산불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산불이 났는데 산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적정량을 계산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소방서에게 너 물의 적정량을 먼저 계산해서 보고한 다음에 산불 끄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예. 산불은 무조건 먼저 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집이 타니까. 예. 그렇죠? 산불이 퍼지니까. 저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 제가 세계은행에서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했고 세계은행 바로 옆에 IMF, 그 옆에 미국의 재무부, 예. 청와대, 아니죠 백악관. 백악관. 예.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했던 소위 제가 국제사회 금융의 핵 인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은 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염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아까 홍남기 부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셨을 때 이 재정 건전성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하셨어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확장 재정인데 세수는 줄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현실화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자, 그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이 결례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30만 원이라는 걸 주장했던 네. 이유는 저희 계산으로는 큰 급격한 세율 또는 예. 세수 인상 없이 기존의 소득세 감면 등등을 조정하고 또 여러 가지 연금을 뺀 기금들을 조정하고 네. 매우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계로 되어 있는 네. 선별적 복지를 좀 정리하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30만 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한번 정책 실험을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핀란드 얘기하고 캐나다 얘기하는데 핀란드에서도 한국에 무슨 정책을 했다고 바로 도입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실험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파일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증세 논리가 논란이 이제 곧 일어날 겁니다. 네. 이제 확장 재정을 해야 되니까 네. 증세가 필요하겠죠. 예. 근데 증세라기보다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겠죠. 근데 정치와 정부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은 단순히 세율 인상입니다. 특히 고소득자 돈 좀 더 내. 예. 많이 벌잖아. 예. 근데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우리 경제 파이 자체를 키워야 된다. 예.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혁신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혁신하는 기업들의 규제의 발목을 풀어줄 수 있을까? 또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사회적 부담 중에 큰 것이 지금 고용 창출에 대한 부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고용 창출의 부담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하는 미국 기업, 뭐 유럽 기업, 중국 기업들은 감당하지 않는 부담입니다. 이런 모래주머니를 조금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본소득 이제 확장 복지를 논하면서 비행기도 결국 양 날개가 균형이 돼야 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파이를 키우는 담론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혁신할까? 어떻게 하면 규제를 개혁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글이 나올까? 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테슬라가 나올까?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또 세계은행 출신이시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력을 보니까 또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이세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최근에 그 북한 행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네. 하나는 정치는 곧 먹고 사는 일이다. 먹고 사는 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경제 얘기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한반도는 좋든 싫든 국제 질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요. 그래서 남북 관계 문제를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저희 정강 정책 총선에 주장했던 남북 관계의 정책의 이름이 한반도 좋은 이웃 국가론입니다.
저 굉장히 반가웠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오늘 아침에 문 대통령께서 이제 통일을 주장하기보다는 좋은 이웃으로 네. 지내자, 평화가 먼저다. 저는 동의합니다. 예. 다만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론은 한민족 공동체론입니다. 이제 우리 둘이 남과 북이 한 민족이라는 건데요. 저도 실향민의 아들입니다. 저는 진짜 민족인데요. 예. 제가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더 이상 한민족 한 핏줄론으로 남북 관계를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척이 큰 의미가 없는 젊은 청년들 그렇죠. 세대.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민족 한 핏줄이라 뭐든지 다 봐줘야 돼. 그냥 넘어가야 돼. 라는 담론은 국제적으로도 힘을 얻지 못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 이상 이제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워진다. 근데 통일 정책, 남북 정책은 한 지도자가 그냥 끌고 나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공감대가 있어야 지탱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민족 한 핏줄 이런 거 부정하진 않지만 예. 좀 더 국제적인 기준과 원칙들, 이웃 국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미국과 캐나다 정도의 관계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운전면허도 바꿀 필요 없고, 예. 그렇죠? 자동차도 바꿀 필요 없고, 비자도 필요 없는 그런 나라,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 서로 존중하는 나라, 서로 나쁜 말 하지 않고 막말하지 않고 그런 나라가 먼저 돼야 하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은 높아지지 않을까, 더 쉬워지지 않을까. 네. 이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좀 목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생활인의 정치, 생활 그 자체, 저도 생활인이었고 예.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월급 주는 사람의 큼을 느꼈고요. 저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고용해서 월급 주는 모든 사장님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낫게 만드는 게 저의 정치의 목표입니다. 생활인들의 퍽퍽한 삶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조정은과 시대전환이 만드는 정치는 그래, 저 젊은이와 저 작은 정당은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것 같아. 네. 쟤네가 얘기하는 거는 내 삶에 좀 다가와 있어. 그래도 한번 지지하고 싶어. 이런 정치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래서 4년 임기가 끝날 때 국회가 좀 더 우리 사회와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회의원들 되게 바쁘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욕을 먹을까? 이 거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 가면 예. 뻘짓이잖아요. 네. 이 방향성도 좀 맞아야겠다는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예. 제가 이상한 짓 하면 채찍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와이드 이슈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